이런 추운 날씨에 제가 찾은 곳은 옥과천이라고 곡성에 있는 왔습니다. 이렇게 얕은 곳에 베스가 있다는 거죠. 왔습니다. 민호우에 꼭 겨울이 돼서 꼭 깊은 곳에 스쿨링만 찾아서 낚시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얕은 곳에 오셔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패턴을 찾아가면서 낚시를 하시면 이렇게 멋진 베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피싱로그 99.9의 박기현입니다. 보십시오. 겨울입니다. 이게 주변이 이제 다 얼어가지고 좀 차에서 내릴 때 영하였거든요. 영하 1도, 2도쯤 됐는데 아마 오늘 낚시하면서 가이드가 어는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제가 찾은 곳은 옥과천이라고 곡성에 있는 곡성. 네. 무시무시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곡성에 있는 옥과천인데 겨울에도 낚시가 잘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낚시를 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사람이 공략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낚시가 잘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채비를 뭐 많이는 안 가져오고 간단하게 한 3대 정도만 뿌려서 왔는데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춥다. 근데 햇빛이 싹 비치니까 좀 살만하네. 일단 시작은 언밸런스 프리리그로. 일단 겨울철에 이런 수심이 얕은 곳, 이런 하천이 낚시가 되나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쪽 상황에 맞게 하려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왜 겨울철에 이런 곳이 더 쉬우냐? 수심이 얕기 때문입니다. 수심이 얕으면 사람이 공략을 하기가 쉬워요. 즉 고기는 있지만 사람이 공략하기 힘든 멀리 깊은 곳, 먼 곳, 워킹 낚시가 갈 수 없는 곳에 주로 머무는 그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략이 힘들죠. 끝까지 못 던지니까요, 사람이. 그렇지만 이런 하천 같은 곳은 워킹 낚시에서도 충분히 그 공략이 가능하고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겨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 기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즉 갑자기 또 추워버리면 이 물이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온이 확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기들의 상태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추운 아침에는 안 물 수도 있습니다. 입질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해가 살짝 올라가면서 이 얕은 수온이 해의 영향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또 물고기들이 활성도가 싹 높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또 존재하기도 할 거예요. 와, 춥다 진짜. 아마 입질이 아주 간사하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이 이제 겨울에 초입, 어떻게 보면 아침 새벽은 겨울이죠. 예, 물이 어니까요. 입질이 아주 간사하게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확 추워버리면 퉁퉁 치기도 하고 그런데 일교차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활성도가 조금 떨어지면 탁 이렇게 물고 확 돌아가지 않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고만 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오늘 아마 숏바이트도 많이 나고 좀 빠지는 고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까다로운 시기이긴 한데 세세하게 섬세하게 공략을 하면 입질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추워. 아, 정말 춥습니다, 지금. 아침엔 진짜 추운데, 이런 추운 날, 왜 이렇게 수심이 얕은 이런 곳에 왔나요? 물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옥가천은 평균 수심이 약 1m, 2m 그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상당히 얕은 곳인데, 대부분 겨울철에는 이제 깊은 곳, 이런 곳을 주로 공략을 많이 하시죠. 저수지라든지 큰 호수. 왜냐하면 약간 수심 깊은 곳에 베스들이 스쿨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이 아무래도 수온도 안정적이고 먹잇감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이런 하천에 왜 이 겨울철에 왔느냐. 이런 곳이 일단 워킹 낚시에서 오히려 더 고기를 잡아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큰 저수지나 호수 같은 경우에는 스쿨링이 가까이 있다면 정말 대박이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워킹 낚시가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 아주 깊은 곳에 주로 스쿨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찾으면 꽝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이런 캐스팅 거리가 대부분 그 베스를 잡을 수 있는 캐스팅 거리가 다 닿을 수 있고, 그리고 수심도 얕으면 사람이 낚시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도 입질이 들어오죠. 왔습니다. 이렇게 얕은 곳에 베스가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리 내에 베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쿨링을 찾는 것보다는 이러한 가까운 곳에 있는 베스를 잡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곳에 왔습니다. 자, 옥가천의 베스. 그 멘트를 하는 도중에 아주 미약한 입질이 싹 들어왔어요. 싹 물고 살짝 움직이는. 이 시기가 급격하게 수온이 변하는 가을에서 겨울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기들의 활성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 물이 급격하게 추워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추운 곳을 찾아버리면 그 차가워진 수온에 적응된 베스가 더 잘 물겠지만 지금은 딱 애매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워지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일교차가 크면 베스들이 그 일교차에 적응한다고 약간 활성도가 높아졌다가 낮았다가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되는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상당히 춥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 아주 미약하게 입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입질을 파악하는 게 이 시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마 오늘 숏바이트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운 좋게 숏바이트 안 나고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그 제가 작년에 그 겨울 낚시 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차가운 물에 적응된 베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측선 옆에 이 파마크가 있습니다. 이 파마크가 까맣게 되어 있는데 평소보다는 좀 더 짙은 색을 띠죠. 이 짙은 색이 띈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주로 적응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이 차가운 물에 적응이 된 개체라서 아마 이렇게 입질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색깔이 희끄무리하면 아직까지는 적응이 덜 된 베스라고 보시면 되고, 새카맣고 이런 식으로 색을 띠는 베스들은 아마 이 차가운 물에 적응된 베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와, 완전 얼음장이야, 고기가. 지금 메인 포인트가 여기가 아닌데 지금 고기가 웜이 다 찢어졌네.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렸지만 이 언밸런스 프리리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프리리그의 어떤 곁가지 채비지만 좀 더 리액션 바이트가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채비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리그 자체가 원래는 리액션이 잘 나오지만 이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더 잘 나오게끔 작은 웜과 7g의 텅스텐 싱커, 그리고 가장 핵심이 큰 바늘입니다. 큰 바늘. 작은 웜에는 작은 바늘을
주로 써야 되는데, 이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작은 웜에 큰 바늘을 써서 이 웜이 나풀나풀거리지 않고 딱딱한 그런 액션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3인치 웜 자체가 액션이 되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웜을 보면 그 웜에 액션의 생명이 되는 게 있습니다. 주로 테일이죠. 꼬리. 그 꼬리가 주로 액션을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웜이 홀딩 잘 되게끔 두툼하게 되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웜들은 언밸런스 프리리그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꼬리는 계속해서 액션을 내니까요. 하지만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3인치 내외의 스트레이트 웜을 큰 훅을 끼움으로써 어떠한 액션을 담당하는 테일이라든지 이런 액션을, 그런 그 테일 액션이나 집게왈 액션 그런 게 아닌 전체적인 게 다 액션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특징인 거죠. 그러면 4인치 웜 4인치 웜, 5인치 웜도 큰 바늘을 끼면 언밸런스 프리리그가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4인치가 5인치가 되면 뭐 그것도 딱딱해지면서 전체적인 액션이 나오게 되지만 크다는 거죠. 너무 딱 3인치가 전체적인 액션이 뒤집어졌다가 넘어졌다가 하는 그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3인치 또는 3.5인치 3인치 내외가 딱 맞는 적합한 웜입니다. 동절기에 상당히 좋고, 주로 그 환절기 그때 수온이 극명하게 변하는 그런 시기에 괜찮은 조가를 안겨다 주죠. 안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볼게요. 메인 포인트는 저거거든. 저하고 저 라인. 여기는 그냥 가기 전에 한번 던져 본 건데, 왔습니다. 아, 민호우에 쭉 갖고 가네요. 아, 좋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 오. 우와. 자, 저크베이트에 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심이 약 한 2m에서 1m 사이이기 때문에 110 사이즈 저크베이트 쓰기에 딱 좋은 수심이거든요. 서스펜드인데 탁탁 치고 오면서 스테이를 주는 순간 미약하게 쑥 갖고 가더라고요. 아, 사이즈 좋네요. 원래 이제 메인은 이제 제가 이 저크베이트로 잡았는데, 일단은 상황을 조금 확인해 보려 언밸런스 프리리그를 던졌는데도 한 마리 나왔고, 원래 메인으로 쏠려고 했던 민호에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걸렸는데, 이게 입에 걸렸다가 이제 입에 걸린 건 빠지고 지금 2차로 걸린 게 걸려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 수심이 딱 저크베이트 쓰기에 딱 좋은 수심이라 조금 지금 이 시즌에는 크다고 생각되는 110 사이즈인데도 덜컥덜컥 물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걱정했던 그러한 활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활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하의 날씨인데 고기가 지금 나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시작은 좋네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저크베이트 약 한 1m 정도 들어가는 저크베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서치용으로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여기가 그 저수지나 큰 호수였다면 이 서치용으로는 저크베이트 쓰기가 조금 무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평균 수심이 다 얕기 때문에 일단은 저크베이트에
반응을 하는 베스들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커베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탑워터 정말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탑워터를 일단 저는 겨울 빼고는 거의 첫 타로 사용합니다. 어딜 가든.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탑워터에 물면 오늘 야 활성도 괜찮구나. 탑워터에 안 물면 오늘 탑워터 빼고 쓰면 되겠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 경우의 수가 많은데 하나가 딱 줄어드는 거죠. 그럼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워터 쓰기에는 조금 너무 추운 날씨니까 저커베이트로 이제 한번 해보고 오늘 저커베이트가 별론가 라고 하면서 딱 지워버리면 이제 뭐 메탈, 바이브레이션, 뭐 프리리그, 뭐 스몰 러버지그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일단 체크하기 위해서 썼는데 덜컥 하고 하나가 물고 올라왔네요. 저커베이트를 문다는 거는 일단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그러한 물속 상황이 아닌가. 청신호입니다. 오늘 옥가천에서의 간간히 그 산재에 있나봐. 고기들이 돌이나 뭐 장애물이나 약간 지형이 변하는 곳에 몇 마리씩 이렇게 탁탁 산재에 있나봐요. 이제 그게 활발하게 무는 건 아니고 이게 운 좋게 루어가 그 근처를 지나가면 턱 하고 무는 것 같은데, 일단 저커베이트로 이제 공략을 해서 고기를 잡긴 잡았지만 다른 효율적인 루어로 한번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뭔가요? 이번에는 스몰 러버지그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추워. 근데 해가 뜨니까 조금 따뜻하다. 수심이 얕으면 고기들이 이제 주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뭐 깊어봤자 2m고 거기는 다 사람들이 또 손이 닿으니까. 이 얕은 곳에 사는 베스들은 이제 겨울에 주로 장애물 옆에 탁 붙거나 아니면 지형이 살짝 변하는 곳에 탁 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심이 얕으니까 사람들이 걸어오는 어프로치나 소음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숏바이트가 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지금 숏바이트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아예 잘라 주십시오, 그냥. 제가 멘트 하다가 이게 중요한 멘트인데 툭 하고 치고 있어. 자, 여기가 이제 평균 수심이 다 얕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 사는 베스들은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죽을 맛이죠. 왜냐?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지형이 약간 변하는 뚝 떨어지는 이런 드롭 라인에 싹 붙어 있거나 아니면 장애물에 타이트하게 탁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제 공략을 하면 베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깊은 곳으로 뭐 어디 가서 숨을 데도 잘 없어서 이런 베스들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는 소리라든지 소음, 진동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즉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막 쿵쿵쿵쿵 거리면서 막 쉽게 떠들면서 하면 그 낚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기 변수죠, 변수. 생각도 못한 변수인데 저기 이제 오리, 기러기, 물닭 이런 것들도 그 변수가 됩니다. 즉
얕다 보니까 이제 얕은 곳에 이제 조심스럽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리가 막 수십 마리가 지나간다든지, 기러기 떼들이 들어온다든지, 물닭 군단들 들어오게 되면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쉬운 듯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 낚시가 얕은 곳, 겨울철 하천 낚시입니다. 스몰 로버지그는 사용을 겨울철은 평소와는 조금 더 느리게, 세세하게, 근데 이렇게 떠는 쉐이킹 액션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쉐이킹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그냥 드래깅만 하면서 바닥을 천천히 일을 수 있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입질은 들어와요. 근데 평소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해야 되고, 그 쉐이킹 액션도 막 이렇게 격렬하게 막 이렇게 안 주셔도 되고, 한 자리에서 무게감만 느낀다는 생각으로 살짝 이 정도만. 그러니까 쉐이킹을 해오면서 앞으로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쉐이킹만 이렇게 하다가 또 살짝 들어서 움직이다가 바닥을 느끼고 쉐이킹, 이 정도만 해주셔도 겨울에 하천에서는 충분히 고기를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격렬하게 크게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스몰 로버지그에 확실히 수온이 좀 낮아졌는지 고기들이 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자, 스몰 로버지그에 나온 뱃습니다. 아주 입질이 톡 하고 미약했고, 몇 번의 숏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물고 이제 쭉 움직이는 그런 건 없어서, 이번에는 툭 하는 입질이 들어왔을 때 한참 놔뒀어요, 제가. 그러니까 살짝 들어보니까 무게감이 싹 실려 있고, 아, 이거 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탁 차니까 먹었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파마크가 까맣고, 이 차가운 수심에, 차가운 이 수온에 거의 다 적응이 된 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쁘네요. 자, 지금 사용하는 거는 메탈 지그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별로겠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저번에 제가 겨울로로 말씀드렸던 바다용 캐스팅 메탈 지그 30g 짜리 쓰고 있습니다. 이 싱글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다에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안 걸리게끔 싱글룩으로 되어 있는데, 민물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일단 캐스팅이 뭐 끝장나죠. 예.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예. 잘 날아가고,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특별한 액션은 없습니다. 여기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저킹, 폴링, 저킹, 폴링, 저킹, 폴링. 여유줄만 감아드리고 저킹, 폴링. 즉 장애물이 아주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 식으로 라인은 한 카본 한 16부터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턱 하고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걸로 2018년도 KSA
마스터 클래식 우승까지 먹었습니다. 바다용 루어인데 베스트대로도 액션이 잘 나오나요? 일단 종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20g 또는 30g 정도는 민물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베스용 로드로도 아무런 위화감 없이 날릴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이제 미디움 헤비 로드예요. 미디움 헤비 로드인데 30g 정도는 풀 캐스팅으로 그냥 날립니다. 지금 한 50m는 날아간 것 같아요. 바닥에 가라앉히고.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 메탈 지그를 사용하면 워킹 낚시로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충분히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아주 유용하죠. 특히 저소음기에 리액션, 이 메탈은 주로 리액션 바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걸림도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지만 밑걸림도 거의 없죠. 튜닝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구매해서 바로 쓰면 되나요? 그 순정으로 싱글 훅이 위에 2개, 아래에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트래블 훅, 산발이 훅이 달린 거를 쓰시려면 이런 캐스팅에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튜닝이 필요해요. 바다 지깅용 아주 작은 싱글 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서 사용하시면 밑걸림도 줄어들고 사용하기 편하죠. 트래블 훅은 캐스팅할 때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싱글 훅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걸림 없이 계속 올라오고 싱글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우, 엄청 날아가네. 이렇게 저킹. 오징어 낚시 샤크리 하는 것 같죠? 이 두 손으로 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아니면 한 손으로 하시려면 여기 상박에다가 로드를 딱 붙이고 이렇게 치시면 안정적으로 액션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그 곡성에 위치해 있는 옥과천인데요. 대부분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베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겨울 낚시의 성지, 해남, 고흥 쪽으로 많이 가시죠. 거기가 이제 원래 개체수도 많을 뿐더러 이제 고기도 따문따문 겨울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데, 거기로 가시기 전에 곡성이나 순창 쪽에 들리셔가지고 결빙만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겨울에도 베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옥과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해남 고흥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이런 데도 한번 들러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좀 더 풍성한 겨울 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언밸런스 프리리그에 또 한 마리가 나옵니다. 역시 이 겨울철에는 이 언밸런스 프리리그가 특화된 것 같아요. 입질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완전 얼음장인 겨울 베스인데 그래도 입질은 명확하게 들어오네요. 확실히 여기가 고기 제일 많아. 10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문다. 이거 봐라. 와, 이거 크다 이거. 이 오늘 패턴은 느린 패턴이다. 딱 그 포인트에 두고 딱 가만히 놔두니까 고기가 와서 텅텅 하고 때리네 막. 역시 이거 시즌이만큼 힘은 그렇게 없는데 윤호모는 잘 물고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오우, 차가워. 완전 얼음이야. 입질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좋습니다. 역시 스몰 러버지그가 작아서 입질 빈도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아우, 이 추운 날에 이게 어디야. 큰 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만 나온다면야. 자, 스몰 러버지그 역시 겨울에 최고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몰 러버지그가 3g 짜리고 약 한 2.5인치짜리 트레일러 웜을 달았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라인은 한 5파운드고 2000번 릴인데,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드가 제가 B5 68LML인데 사실 이거 쓰기에는 조금, 이 정도 무게 쓰기에는 조금 빡세요, 이 로드가.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거 로드를 챙기면서 착각하고 나왔어요. 이 로드는 스몰 러버지그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빡신 로드지만 그래도 근거리에서 입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네요. 자, 좋습니다. 잘 나옵니다, 고기. 네. 제가 이거 아침에 도착해서 정말 춥게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은 아침에도 좋지만 지금 이 시기 이런 얕은 곳은 해가 뜨면 더 좋아져요. 왜? 수심이 얕으니까 빨리 식는 단점도 있고 빨리 올라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얕은 곳을 치려면 아침 일찍 서두르셔서 나올 필요는 없고 해가 완연하게 떴을 때 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보다 조금 더 활성도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해가 지금 완연히 떴거든요. 아침에는 쇼파이트가 좀 많았다면 지금은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금 더 활성도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B5 68LML은 허리는 미디움 라이트고 팁은 라이트의 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3g짜리 스몰 러버지그도 충분히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허리는 또 튼튼해 가지고 베스를 걸었을 때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즉 파이팅에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메탈의 어떤 돌발적인 움직임 그런 것보다는 조금 스테이 느리게
운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메탈류에는 일단 입질이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느릿느릿 움직이는 스몰 러버지거나 언밸런스 프리리그, 그리고 이렇게 미노우 스테이에 입질이 들어오네요. 자, 지금도 미노우가 스테이 할 때 콕 하고 물고 들어갔거든요. 자, 110 사이즈에 또 한 마리 뱃살을 추가합니다. 아침에는 영하의 그 기온으로 내려가는 상당히 추운 그런 곳인데, 오늘은 옥가천에서 낚시를 해봤어요. 여기를 찾은 이유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캐스팅이 다 닿을 수 있는 수심이 얕은 곳이기 때문에 낚시가 수월해서 오히려 깊은 곳 스쿨링이 아닌 얕은 곳으로 와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패턴은 빠르게 돌발적인 움직임보다는 느리게 하면서 지형이 변하는 곳, 드롭 라인이라든지 큰 바위 옆에 붙어 있는 베스들을 공략하는 게 오늘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겨울에 잘 먹힌 루어로 추천드렸던 스몰 러버지그, 그리고 언밸런스 프리리그, 그리고 약간 느리게 공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서스펜드가 되는 저크베이트로 오늘 많은 마리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겨울이 돼서 꼭 깊은 곳에 스쿨링만 찾아서 낚시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얕은 곳에 오셔가지고 뭐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 겨울이지만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패턴을 찾아가면서 낚시를 하시면 이렇게 멋진 베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